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 떨어진 곳 최진사댁. 최진사는 3대가 진사를 배출한 명문가의 주인이었고 그의 외동딸 연희는 18배 나이로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규수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도했습니다. 아니, 도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죠. 냉랭하고 거만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차가운 규수. 마을의 젊은 양반 총각들이 줄을 서서 혼담을 청했지만 연희는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런 건방진 것을 누가 며느리로 맡겠느냐? 뒤에서는 이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최진사의 권세와 재산 그리고 연희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혼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부모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토록 도도하고 차갑게 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3년 전 한 사내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집 하인에게 말이죠. 그의 이름은 돌쇠. 3년 전 봄날 최진사 댁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팔척 장신의 훤칠한 키에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보기 드문 곱상한 얼굴. 남자라기보다는 선비 같은 기품이 느껴지는 외모였습니다. 연희가 처음 그를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사랑채 뒤뜰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연희의 시선이 문득 마당으로 향했을 때 물지개를 지고 걸어가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는 순간 연희는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역시 연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안채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규수의 자태는 그가 본 어떤 여인과도 달랐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 맑은 눈동자, 그리고 고상한 품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 물건과 다름없는 존재. 돌쇠는 마음속 깊이 그 감정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것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모든 일이 멈추어지고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연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에 띄는 하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돌쇠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돌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런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연희는 두려웠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하인을 연모하다니? 이것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연희는 더욱 차갑고 도도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눈빛으로만 서로를 확인하며 가슴앓이하는 시간들이 3년이 지났습니다. 연희가 21살이 되던 해봄, 최진사는 딸의 혼사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집안과의 혼담이었습니다. 상대는 30대 초반의 성균관 유생으로 집안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혼담은 거절할 수 없느니라. 우리 집안의 영광이 걸린 일이다. 최진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생전 처음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는 깊은 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일념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다. 행랑채 앞에 도착한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 돌쇠야.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놀란 돌쇠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아씨, 어인일로? 조용히 해. 나와서 따라와.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뒷동산 소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씨, 왜 이러시는지요? 사람들이 알면.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어? 네가 하인이고 내가 양반집 딸이라는 것. 여기서 단 둘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아니 단 한 시즌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듣고 싶어? 나만 이렇게 아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인도 아씨를 처음 뵌 날부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못난 신분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랑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뒷동산 소나무 아래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오래 계속될 리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최진사 댁의 늙은 유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연희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고 뒷동산에서 돌쇠와 함께 있는 연희를 목격했습니다. 유모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희를 키워온 정 때문에 바로 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연희를 불러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소서. 양반집 교수가 어찌 하인과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유모.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들키면 아씨뿐만 아니라 그 사내도 죽습니다. 매 맞아 죽거나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유모의 경고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여성과 노비의 관계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희의 혼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사주 단자를 교환하고 납패까지 치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연희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만 돌쇠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씨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야?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연희를 만나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씨 제게는 아쉽게 말씀드리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달빛 아래 돌쇠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돌쇠가 아닙니다. 저는 본래 이몽학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전라도 나주에서 대대로 양반을 지낸 이씨 가문의 종손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 부친께서는 억울한 영모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한창이었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남인의 영수를 따르셨는데 서인들이 꾸민 모함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부친은 국문을 받다가 돌아가셨고 모친은 충격으로 병을 얻어 반년을 못 넘기셨습니다. 저는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가문의 노비였던 김씨 어른이 저를 숨겨주셨고 신분을 바꿔 하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친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복권시키는 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만나고부터는 연희가 돌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씨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모로 몰린 집안을 어떻게 복권시킬 수 있겠어?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에 계신 남인의 대신들이 서서히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화를 입은 가문들을 재조사하라는 상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청을 올릴 것입니다. 돌쇠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은밀히 전해주신 증거입니다. 당시 영모를 꾸민 것은 부친이 아니라 서인의 간신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하인이 사실은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였다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2달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아씨 혼례를 밀어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음 날 연희는 병을 핑계로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척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최진사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약도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몸은 실제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최진사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혼례는 1달 연기되었습니다. 그 사이 돌쇠는 핑계를 대어 최진사의 허락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돌쇠는 부친의 옛 동료였던 남인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이 씨 가문의 자제라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라면?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 하인으로 살면서 모든 신분 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물이 진짜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자칫하면 나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 대신은 냉담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한창인 조정에서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망한 돌쇠가 한양 거리를 헤매는데 우연히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부친의 옛 노비였던 김씨 어른의 아들 김득보였습니다. 도련님, 어인일로 한양까지. 득보형. 2 사람은 눈물로 재회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어찌 한양에? 한양에서 보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돌쇠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득보는 깊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정의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남인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금께서 최근 억울한 옥사를 재조사하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돌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련님 부친의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관리가 최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득보의 다음 말에 돌쇠는 다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를 만나려면 뇌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0냥은? 100냥? 하인으로 10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돈이? 그때 득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건 제가 어떡하든지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기신 돈이 마침 100냥 있습니다. 언젠가 도련님께서 쓸 날이 올 거라며 잘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득보가 돈을 가지고 왔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망한 집안의 노비였던 이가 이렇게 은혜를 갚다니. 고맙네 득보형. 이 은혜는? 은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친께서 주인 어른께 받은 은혜가 산더미 같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돌쇠는 그 돈으로 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관리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영모는 조작이었소. 서인들이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였소.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침묵했소. 하지만 이제는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소. 관리는 당시의 증거 자료들을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간에게 가시오. 상소를 올리시오. 때가 무르익었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소를 올리려면 양반의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지금 법적으로 노비였습니다. 고민하던 돌쇠에게 득보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선친께서 몰래 보관해 두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쇠의 족보였습니다. 김씨 어른이 화를 당하기 전 몰래 빼돌려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도련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돌쇠가 한양에서 증거를 모으고 상소를 준비하는 동안 연희의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신랑 집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보내온 것입니다. 혼례를 더 미루면 파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난감했습니다. 파혼당하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최진사는 연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혼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결국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앉는 몸으로라도 혼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연희는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모, 돌쇠를, 아니 몽악을 불러주세요. 아씨 그러시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쇠는 아직 한양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혼례 가마가 최진사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거의 기절한 상태로 가마에 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큰 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달려온 돌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인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의관을 갖추고 손에는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멈추시오. 최진사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상전의 혼례를. 최진사 그리고 신랑 측 어른들께 고합니다. 저는 돌쇠가 아니라 이몽학이라는 자입니다. 나주 이씨 가문의 종손이며 이제 복권을 받은 양반입니다. 돌쇠는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의 복권 문서입니다. 우리 부친의 억울함이 밝혀졌고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께서 직접 저를 불러 과거 시험에 특별 응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승정원의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상소를 올린 지 불과 보름 만에 사건이 재조사되었고 돌쇠 부친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당시 모함한 자들을 처벌하고 이씨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임금은 돌쇠의 학식과 효심에 감동하여 특별히 과거 시험 기회를 주었고 돌쇠는 장원급제에 버금가는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양반이며 조정의 관리입니다. 최진사께 정식으로 청혼하고자 합니다. 영애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최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높은 벼슬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연희는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신랑 측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사주 단자를 교환하고 납패까지 치렀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그 말도 맞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주 단자를 교환하면 법적 효력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중 아니요? 이제 와서 혼례를 막을 수는 없소. 최진사도 난감했습니다. 돌쇠가 아니 이몽학이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미 다른 집과 혼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봐요 이 도련님. 우리도 상황은 이해하오만 법도가 있지 않소? 벼슬이 높다고 남의 혼례를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요. 주변 양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일까? 바로 그때 가마 안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혼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희야, 무슨 소리냐?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몽학 그분 외에는 아무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교수가 감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다니? 만약 이 혼례가 강행된다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뭐라고?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소. 신랑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먼저 파혼하겠소.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소. 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최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딸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연희야, 네가 정말? 예, 아버지. 저는 이미 그분을 사랑합니다. 3년 동안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진사 어른 소인이? 아니, 소생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인의 신분으로 감히 교수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최진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과 집안의 체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최진사 부인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청년도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장인어른. 앞으로 네가 얼마나 출세하느냐에 따라 이 혼인의 가치가 정해질 것이다.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명심하겠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사랑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리기 전 돌쇠는 연희에게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연희. 제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 이 집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돌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영모로 몰리셨을 때 증거를 날조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최진사께서 섬기던 상관이었습니다. 예? 그분은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고 우리 부친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복수하려 했습니다.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께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분의 약점을 찾고 증거를 모으려고 이 집에 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복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인 어른은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하셨다가 좌천당할 뻔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네. 장인 어른은 오히려 제 부친을 구하려 했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연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듯이 저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보름쯤 지났을 때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돌쇠는 상소를 올렸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단계나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임금이 돌쇠를 특별히 불러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최진사가 기뻐했습니다. 돌쇠는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경의 효심과 충심이 가상하다.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나다 하니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일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경의 혼인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로다. 송구하옵니다. 아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짐이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겠다. 임금은 돌쇠에게 비단과 은자 그리고 특별한 편액 하나를 하사했습니다. 편액에는 진해백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100년을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돌쇠는 연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네, 당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돌쇠는 더 큰 승진을 거듭하여
정산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사위를 자랑스러워했고 온 고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연희가 첫 아이를 낳던 날 돌쇠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 것이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내 아버지와 최진사는 사실 어릴 적부터 절친한 벗이었다. 그분은 내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께 화를 입을 뻔했지 최진사는 사실 내 아버지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다. 그분이 뒤에서 증거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는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언젠가 최진사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다. 돌쇠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복수하려 들어간 집에서 사랑을 만났고 그 집의 주인은 사실 은인이었습니다. 돌쇠는 장인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진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자네 부친의 친구였네. 그분을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네. 하지만 이제 자네가 우리 사위가 되었으니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두 집안은 원한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와 연희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습니다. 돌쇠는 계속 승진하여 종이품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연희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집안을 잘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책으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오해와 복수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 신분도 원한도 운명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받은 임금의 편액 진해백년은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져 참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